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울 하늘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여름 장마철, 이토록 거센 비는 처음이었습니다. 빗줄기가 마치 누군가의 분노처럼 땅을 내리쳤고 도시는 순식간에 물에 잠겼죠. 김지우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절대 늦을 수 없었으니까요. 오늘 서울 전역에 폭우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강남역 일대 침수로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지우는 라디오를 끄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날 밤까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뛰느라 겨우 2시간 눈을 붙였을 뿐인데 이런 날씨라니. 하지만 오늘은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JS그룹 최종 면접. 대한민국 최고 재벌 기업의 문이 그에게 열린 것이죠. 고시원 방은 겨우 3평. 싸구려 정장이 걸려있는 문 옆으로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 해외 인턴십, 각종 자격증들. 겉으로 보면 완벽한 엘리트였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부모님은 3년 전 사업 실패로 모든 재산을 잃고 세상을 등졌고 지우는 학자금 대출과 장례 비용으로 빚더미에 앉았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지우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구두는 낡았지만 어제 정성껏 닦아놓은 덕에 반짝거렸습니다. 셔츠는 3번이나 다림질했고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완벽하게 정돈했죠. 세상이 그에게 등을 돌려도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세상이 물바다였습니다. 우산은 무용지물이었고 버스는 운행 중단. 택시는 꿈도 못 꿀 가격으로 치솟았습니다. 지우는 이를 악물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반이면 도착할 수 있을까?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폭우는 점점 더 거세져 갔습니다. 강남대로를 걷던 중 지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둘러싸고 있었죠.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쓰레기 더미 옆에 노인 한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비에 푹 젖은 노인은 구토를 하고 있었고 몸에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가 좀. 사람들은 곁눈질만 하다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비와 오물에 젖은 노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죠. 지우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면접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노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제발 살려주게. 지우는 주저하지 않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신의 셔츠를 벗어 노인의 얼굴을 닦아주었고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지훈의 정장은 이미 망가져 버렸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노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도와드릴게요. 노인은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노인을 배웅하고 지훈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면접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흠뻑 젖은 채 셔츠도 없이 지우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JS그룹 본사 건물은 서울 하늘을 찌르는 첨탑처럼 위압적이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는 지훈의 모습은 참혹했죠. 비에 젖은 구두는 뽀글뽀글 소리를 내며 물웅덩이를 만들어냈고 셔츠는 노인의 구토물과 오물에 오염되어 악취를 풍겼습니다. 지훈은 어쩔 수 없이 재킷만 입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대기 중이던 다른 지원자들이 지훈을 보고 낮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들 사이에서 지훈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았죠. 저기 누구지? 거지인가? 오디션 잘못 찾아온 거 아냐? 와, 냄새. 지훈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접수대로 향했습니다. 접수 담당자는 코를 찡그리며 지훈을 바라봤지만 명단을 확인한 후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서명하시고 87번 대기실로 가세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대기실에 들어서자 더 강렬한 시선이 그를 맞이했죠. 30명 가까운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가 지훈을 주목했습니다. 지훈은 구석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면접 자료를 다시 확인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셔츠 없이 축축한 재킷만 입은 채로 어떻게 면접을 볼 수 있을까요?
김지훈님, 면접장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내원의 목소리에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의 조소 섞인 시선을 느끼며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회의실과 7명의 면접관이 보였습니다. 지훈은 심호흡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면접관 중 한 명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의 노인. 바로 아까 그 쓰레기 더미 옆에서 만났던 노인이었습니다.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아까는 분명히 구토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위험 있게 앉아 있었죠. 면접관들 중 한 명이 지훈을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지원자입니다. 정 회장으로 보이는 노인은 눈도 깜빡하지 않고 지훈을 지나쳤습니다. 그의 시선은 서류에만 머물러 있었죠. 지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를 못 알아보는 건가?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건가? 정 회장님, 혹시 저를 기억하시나요? 아까 길에서. 지훈의 말에 다른 면접관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봤지만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지원자는 자리에 앉으시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은 당황했지만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젖은 구두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찰칵 소리가 났고 면접관들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첫 번째 면접관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지훈 씨, 오늘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으신가요?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변명을 해야 할까? 그는 정 회장을 바라봤지만 정 회장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오늘 폭우가 내려서 노숙자처럼 보이는 노인분이 쓰러져 계셔서 도와드리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면접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 회장도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그때 두 번째 면접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김지훈 씨, 오늘 출근하셨습니까? 구걸하셨습니까? 면접장에 폭소가 터졌습니다. 지훈은 입술을 깨물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수치심이 그를 덮쳤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이건 또 하나의 시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 회장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지훈 씨,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면접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정 회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회사를 위해 노인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복잡했습니다. 지훈은 정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노인이 회장님이라면 더더욱 못 버리겠죠. 정 회장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면접은 계속되었고 지훈은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처참한 첫인상이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지훈은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젖은 옷을 벗고 샤워를 한 후 그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의 면접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 회장.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지훈은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어제의 폭우가 거짓말처럼 멈추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어제의 면접이 악몽처럼 떠올랐고 정 회장의 냉담한 눈빛이 기억 속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젠장. 지훈은 한숨을 내쉬며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약을 집어들었습니다. 편의점 알바와 공사장 일을 병행하다 얻은 허리 통증이 아침마다 그를 괴롭혔죠. 약을 삼키고 휴대폰을 확인하니 낯선 번호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혹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JS그룹에서 온 전화일까요? 지훈은 서둘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받은 사람은 JS그룹의 인사 담당자가 아닌 병원 관계자였습니다. 김지훈 씨 되시죠? 어제 구급차로 이송된 노인분의 소지품에서 연락처를 발견했습니다.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훈은 의아했지만 오전 알바가 없는 터라 병원을 찾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제 그 노인분이 퇴원하시면서 이걸 남기셨어요.
김지훈 씨께 전해달라고 하셨답니다. 간호사가 건넨 것은 작은 봉투였습니다. 지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JS그룹 명함 한 장과 메모지가 들어있었죠. 젊은이,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네. 마이너스 정승호. 지훈은 명함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정승호, JS그룹 회장. 어제 그 노인이 정말로 JS그룹의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길거리에서 그런 연극을 벌인 걸까요? 그 노인분. 아니, 정 회장님은 어떤 상태였죠?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건강하셨어요. 사실 특별한 이상은 없으셨답니다. 지우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면 왜 쓰레기 더미 옆에서 구토를 하며 쓰러져 있었을까요? 그것은 마치 계획된 일처럼 보였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JS그룹이라는 발신자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지훈은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지훈 씨, JS그룹 인사팀입니다. 면접 결과를 알려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제의 참담한 모습을 생각하면 합격은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이번 채용에는 탈락하셨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역시 실망스러웠습니다. 지훈은 침착하게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시원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편지 한 통이 문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발신인은 없고 단지 김지훈에게라는 글씨만 쓰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방으로 들어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낡은 종이에는 떨리는 필체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아, 내 부모가 왜 죽었는지 이제 알게 될 거다. 진실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다. 마이너스 정승호, JS그룹 창업주. 지훈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부모님의 죽음과 정승호가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일까요? 부모님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훈은 서둘러 인터넷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새해 전 부모님의 사업이 무너진 이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는지. 밤늦도록 자료를 뒤지던 지훈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부모님의 회사는 JS그룹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희생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승호의 비정한 경영 전략으로 부모님의 회사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고 그 결과 부모님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 노인이 나의 부모를 파산시킨 그 사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정승호는 그런 연극을 벌인 것일까요? 조롱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지훈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는 정승호를 만나러 JS그룹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경비원의 손이었죠. 면회 신청되지 않은 방문자는 출입이 불가합니다. 지훈은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김지훈 씨죠? 제 이름은 장수연입니다. 정 회장님의 비서예요. 회장님께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정승호는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말이죠. 정승호의 집무실은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JS그룹 본사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지훈은 비서 장수연의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마치 장난감처럼 작게 보였고 어제의 폭우로 증명된 인간의 나약함은 이곳에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장수연이 문을 열어주자 지훈은 긴장된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집무실 안쪽 창가에 정승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어제 쓰레기 더미 옆에서 본 노인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위험이 느껴지는 단정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와주어서 고맙네, 김지훈 군. 정승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따뜻함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제의 연극, 부모님의 죽음, 그리고 지금 이 만남까지. 모든 것이 수수께끼 같았죠.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제 부모님에 대해 왜 언급하신 거죠? 지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정승우는 한숨을 내쉬며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안 깨나. 오랜 이야기가 될 테니. 지훈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승우도 그 맞은편에 자리했죠. 내가 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은 자네를 시험하기 위해서였네. JS그룹의 다음 리더를 찾는 과정이었다고 할까? 정승우의 말에 지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음 리더라니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단지 취업 지원자였고 어제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죠. 정승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알고 있다면 내가 바로잡아야겠군. 자네 부모님의 회사, 성실건설이 무너진 것은 사실이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아닌 내 아들 정도윤의 계략이었어. 지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승우는 서랍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내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성실건설 인수과정의 진짜 서류들이네. 내 아들은 내 뒤를 이어 회장이 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을 불법적으로 무너뜨렸어. 자네 부모님의 회사도 그 중 하나였지. 나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네. 지우는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정도윤이라는 이름, JS그룹 부회장. 그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성실건설의 자금줄을 막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 회사를 무너뜨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정승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늦게 알았네. 그리고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의사들이 말하길 앞으로 석 달이 채 남지 않았다더군. 정승우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말기 암 환자였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자네를 찾아낸 것은 우연이 아니네. 자네의 이력서를 보고 바로 알았지. 성실건설 김 대표의 아들. 내 죄를 속죄하고 싶었어. 지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승우의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또 다른 속임수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제는 왜 그런 연극을 벌이신 겁니까? 저를 조롱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정승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자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네. JS그룹의 다음 리더는 돈과 권력이 아닌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해. 자네는 그 시험을 통과했어. 지우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이미 탈락했습니다.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그건 형식적인 절차였네. 진짜 결정은 내가 내리니까. 정승우는 책상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JS그룹 특별채용계약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자네를 JS그룹의 미래로 삼고 싶네. 내 뒤를 이어 이 회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사람으로. 지훈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승우의 진지한 눈빛은 거짓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60살가량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죠. 아버지,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정도윤이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지훈을 향했고 지훈은 본능적으로 몸을 긴장시켰습니다. 정도윤의 눈에는 분노와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자가 누구입니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도윤아, 이 사람은 김지훈이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정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지훈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놈은 그냥 면접 지원자에 불과합니다. 정승우의 집무실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도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지훈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정승우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윤아, 네가 지난 10년간 어떤 짓을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정승우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정도윤은 표정이 굳어졌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약은 제때 드셨습니까? 요즘 들어 이상한 망상이 심해지신 것 같은데. 정도윤은 지훈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 어서 나가시죠.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너무 복잡해져 그는 그저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승우가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지훈군, 가지 말게. 이건 자네와도 관련된 일이니까. 정도윤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향해 다가섰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당신은 병이 심하십니다. 이런 낯선 사람을 믿지 마세요. 정승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아, 성실건설. 기억하지? 그리고 다른 수많은 회사들. 네가 누르고 올라선 그 회사들. 지훈의 귀에 성실건설이라는 단어가 꽂혔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운영하던 회사의 이름이었습니다. 정도윤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가 이내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사업은 원래 그런 겁니다. 약한 자는 도태되는 법이죠. 정도윤의 말에 지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약한 자라니. 그의 부모님은 단지 정도윤의 비열한 계략에 희생된 것뿐이었습니다. 정승우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도윤아, 이건 네가 저지른 불법 행위의 증거야. 성실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지. 자금 세탁, 뇌물, 협박.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 정도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낚아채려 했지만 정승우는 이미 그것을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자네에게 주는 것이네. 필요할 때 써도 좋아. 지훈은 서류를 받아들고 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정도윤은 비서를 불러 지훈을 내쫓으려 했지만 정승우가 막아섰습니다. 도윤아, 네가 이 회사의 회장이 될 자격은 없어. 나는 이미 내 결정을 내렸다. 정도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농담하시는 겁니까? 이런 낯선 놈에게 회사를 넘기신다고요? 이 사회가 절대 승인하지 않을 겁니다. 정승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회는 내 결정을 따를 것이다. 그리고 지훈군은 낯선 사람이 아니야. 자네가 망가뜨린 회사의 상속자지. 자네의 죄를 바로잡을 사람이야. 집무실에서 나온 지훈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오늘의 만남은 너무 갑작스러웠고 정승우의 제안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 회사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장수연이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승우의 비서였던 그녀는 지훈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혼란스러워서요. 장수연은 지훈 앞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이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요.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어요. 지훈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이 있어요. 회장님에 관한, 그리고 당신에 관한. 장수연은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날 회장님이 길거리에서 쓰러진 척 한 건 사실이에요. 사람 테스트였죠. 하지만 그 이유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지훈은 장수연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오래전부터 당신을 찾고 계셨어요. 당신이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을 때 그분은 정말 기뻐하셨죠. 하지만 단순히 당신에게 회사를 물려주기 전에 당신의 인격을 시험해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 하필 저였죠? 전 그냥 평범한 지원자일 뿐인데. 장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회장님께 직접 물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할 위치는 아니니까요. 지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승우의 제안, 정도윤의 분노, 장수연의 암시. 모든 게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지훈은 정승우가 준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그 안에는 정도윤이 저지른 불법 행위의 증거들이 담겨 있었고 성실건설이 무너진 진짜 이유도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정도윤의 계략에 희생된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진실을 알았어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감정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부모님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정승우는 회장실에서 유언장을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다운 놈에게 모든 걸 주겠다. 서명한 유언장의 수취인 김지훈. 다음 날 아침, 서울 전역에 충격적인 뉴스가 퍼졌습니다. JS그룹 정승우 회장 돌연사. 언론은 심장마비로 인한 급사라고 보도했지만 지훈은 그 죽음이 예견된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전날 정승우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은 너무 의문스러웠습니다. 지훈은 고시원 방에서 뉴스를 지켜보았습니다. TV 화면에는 JS그룹 본사 앞에 모여든 취재진들과 눈물을 훔치는 직원들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승우 회장의 장례식은 내일부터 3일간 진행되며 유언장은 장례식 마지막 날 공개될 예정입니다. JS그룹 내부에서는 후계 구도를 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훈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어제의 만남이 정승우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정승우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자네를 JS그룹의 미래로 삼고 싶네. 하지만 그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장수연이었습니다. 김지훈 씨, 회장님 소식 들으셨죠? 지금 바로 본사로 와주세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지훈은 주저했습니다. 제가 갈 이유가 있을까요? 전 그냥 탈락한 지원자인데. 아닙니다. 당신은 그 이상이에요. 회장님의 유언장에 당신 이름이 있어요.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승우의 말이 진심이었다면 그는 정말로 JS그룹의 상속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성 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훈은 서둘러 정장을 입고 JS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본사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 있었고 경비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자신의 이름을 대자 놀랍게도 그를 위한 특별 출입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장수연이 로비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법무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법무팀 회의실에는 50대 중반의 남성과 몇몇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훈을 보자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지훈 씨, 저는 JS그룹 법무팀장 박준우입니다. 정 회장님의 유언 집행인이기도 하고요. 지훈은 긴장된 마음으로 그들 앞에 앉았습니다. 박준호가 서류 봉투를 열어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정승우 회장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장례식 이후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지만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당신에게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준호는 안경을 고쳐 쓰고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정승우는 맑은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JS그룹의 지분 70%를 김지훈에게 상속한다. 그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며 JS그룹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유일한 적임자이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JS그룹의 지분 70%라니. 그것은 대한민국 최대 재벌 그룹의 통제권을 의미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정 회장님과 아무런 혈연 관계도 없는데요.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정 회장님은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물려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의 표정이 우려로 가득 찼습니다. 다만 정도윤 부회장님과 다른 이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되면 큰 분쟁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지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정승우는 그에게 이런 엄청난 책임을 맡긴 것일까요? 단지 그가 길거리에서 노인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요?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정도윤이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지? 저놈을 누가 여기 들였어? 정도윤은 지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박준호가 일어나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정도윤은 이미 격분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벌써 재산을 노리고 기어들어왔군. 당신 때문에 아버지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뭐라고 속삭였지? 어떤 거짓말을 했어?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정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고. 거짓말 마. 아버지는 당신 같은 애송이에게 회사를 맡길 만큼 어리석지 않아? 정도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지훈에게 다가가 위협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당신이 아버지를 속인 거야. 아니, 어쩌면 당신이 아버지를 죽인 건지도 몰라. 방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정도윤의 폭언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박준호가 급히 중재에 나섰습니다. 정도윤 부회장님, 그런 발언은 위험합니다. 증거 없는 비방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도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훈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끝난 게 아니야. 난 절대 당신을 회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법정에서 보자고. 정도윤은 회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지훈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준호가 그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걱정 마세요. 정도윤 부회장님은 항상 감정적입니다. 법적으로는 당신이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지훈은 물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생계를 위해 편의점 알바를 뛰던 청년이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재벌그룹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정승우 회장의 죽음과 JS그룹의 후계 구도에 관한 추측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직 유언장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내부 정보가 흘러나온 듯 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정승우 회장, 낯선 청년에게 지분 상속 같은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지훈은 고시원으로 돌아와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렇게 급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정승우가 왜 그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 선택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습니다. 지훈이 전화를 받자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지훈, 들어봐. 네가 유산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 부모의 운명을 따르게 될 거야. 유언장 공개 날 JS그룹 본사는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정승호 회장의 장례식이 끝나고 법정에서 유언장 낭독식이 진행되었죠. 지훈은 장수연의 안내를 받아 법정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는 지난 이틀 동안 계속된 협박 전화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고시원을 떠나 호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법정은 언론인과 JS그룹 관계자, 그리고 정승우의 가족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도윤은 최전열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정승우의 큰아들 정도석과 다른 가족들이 자리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판사에게 향했습니다. 이제 고 정승우 회장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판사가 공증된 서류를 펼쳤습니다. 법정은 숨죽인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나, 정승우는 맑은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JS그룹의 지분 70%를 김지훈에게 상속한다. 나머지 30%는 현 소유자들이 계속 보유한다. 법정이 순간 얼어붙었다가 곧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김지훈이 누구지? 저기 앉아있는 저 청년인가? 하고 속삭였습니다. 정도윤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이 유언장은 조작되었습니다. 판사는 정도윤에게 진정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항의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말년에 치매 증상이 있었습니다. 저 청년은 우리 가족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속여서 이런 유언장을 쓰게 한 겁니다. 법정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판사는 망치를 내리치며 질서를 요구했고 정도윤의 변호사가 나서서 공식적인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저희는 정승우 회장의 정신 상태와 이 유원장의 진위 여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합니다. 또한 김지훈이라는 사람과 정승우 회장의 관계에 대한 DNA 검사를 요구합니다. 지훈은 당황했습니다. DNA 검사라니? 자신은 정승우와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유산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했죠. 그는 장수연을 바라봤고 그녀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정도윤 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언장 효력에 대한 판단을 위해 관련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지훈 씨와 고인의 DNA 비교 검사도 시행할 것입니다. 다음 심리는 일주일 후로 하겠습니다. 법정 밖에서 지훈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장수연이 다가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회장님은 모든 것을 대비해 두셨어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요. 전 정 회장님과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장수연은 이상하게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게 회장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일단 DNA 검사에 응하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봅시다. 지훈은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DNA 검사에 응했고 일주일이 지나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법정 심리 날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판사는 봉인된 서류를 열어 DNA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법원은 DNA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판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김지훈 씨와 고 정승우 회장은 부자관계입니다. 유전적 일치도는 99.8%로 직계 혈연 관계가 확실합니다. 법정이 순간 정적에 빠졌다가 곧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조작된 결과입니다. 지훈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김 대표 부부였고 그들은 새해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정승우가 그의 아버지일 수 있을까요? 판사는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법원은 또한 과거 영상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 영상은 정승우 회장의 개인 금고에서 발견되었으며 그의 지시에 따라 이 자리에서 공개됩니다. 커다란 스크린이 내려오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정승우와 한 여성이 대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성은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이를 가졌어요. 책임져야 해요. 젊은 정승우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이를 낳았다고? 웃기지 마. 꺼져. 여성은 애원했지만 정승우는 경비원을 불러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악을 기록해둔다. 언젠가는 이 잘못을 바로잡아야겠지. 영상이 끝나고 법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훈은 영상 속 여성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판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영상 속 여성은 고 김미영 씨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후에 김태준 씨와 결혼했고 두 사람은 김지훈 씨를 키웠습니다. 지훈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미영과 김태준. 그의 부모님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승우 회장은 김지훈 씨의 생물학적 아버지였으나 그 존재를 몰래 숨긴 채 버렸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후에 그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유언장을 통해 이를 바로잡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도윤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지훈은 정승우의 친아들이었고 법적으로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충격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라고 믿었던 분들이 사실은 양부모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버린 생부가 대한민국 최고 재벌이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와 추가 증거를 고려할 때 법원은 정승호 회장의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JS그룹 지분 70%는 김지훈 씨에게 상속됩니다. 법정을 나온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수연이 그의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당신을 오래전부터 찾고 계셨어요. 하지만 직접 나서지 못하셨죠.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모든 것을 당신에게 물려주신 거예요. 지훈은 멍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 회장님이 제 아버지였다고요? 이게 다 진실인가요? 장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진실이에요. 이제 당신은 JS그룹의 새로운 회장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가는 지훈의 어깨 위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우산을 쓰지 않은 채 그는 빗속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무거웠죠. 자신이 알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김태준과 김미영은 그의 친부모가 아니었고 그가 증오했던 정승우가 그의 생부였습니다. 취재진들이 그를 쫓아왔지만 지훈은 대답 없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장수연이 급히 다가와 그를 차로 안내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회장님? 지훈은 그 호칭에 몸을 움찔했습니다. 저를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전 회장이 아닙니다. 장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이제 JS그룹의 대주주이십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차는 서울 시내를 관통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지훈의 세계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정 회장실로 가죠. 지훈의 말에 장수연은 놀란 눈빛을 보냈지만 곧 운전기사에게 지시했습니다. JS그룹 본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은 경외의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지나갈 때마다 모두 고개를 숙였고 어제까지만 해도 거만하게 굴던 경비원마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승우의 집무실은 그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지훈은 창가에 서서 서울 전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그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이 회사를 갖고 싶었던 적은 없었어요.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장수연은 조용히 그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당신이라면 이 회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믿으셨죠. 지훈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아니, 양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들이 파산하던 날의 절망감도 생생했습니다. 정도윤과 같은 이들에 의해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 비상이사회를 소집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JS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든 이사와 주요 임원들이 모였고 정도윤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적대적이었지만 법적 판결 앞에서 어쩔 수 없었죠. 지훈이 정장 차림으로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그는 회의 테이블 맨 앞자리, 정승우가 항상 앉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으시죠. 모두가 자리에 앉았고 지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한 명씩 이사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까?